얼굴을 보니까 얼굴 노란데 옷을 벗으니까 온 몸이 노랗게. 복수가 이렇게 차더라고요. 복수가 차면서 막 몸이 너무 붓더라고요. 간성운사가 되면 아주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 의식 상태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로 피 다 토하고 밑으로 피 토하고 막 목욕탕이 그냥 새빨갛게 피가 나가요. 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후회가 되죠. 나 살아야 돼. 아직 할 일이 많아. 나 좀 살려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간구하는 이들.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붙잡고 힘겹게 암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현대인에게는 두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B형 간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나이 50세의 이흥만 씨. 이 씨가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은 올 초.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 앙상한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윈 이 씨는 이제 앉아있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진다. 지금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그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재활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일단 하반신 마비부터 와서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을 오다 보니까 어떤 종양에 의해서 덩어리에 의해서 눌려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건 아주 신경이 자칫하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그 덩어리를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간세포암으로 나왔어요. 척수에 있는 게 이제 간암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간 CT를 찍었더니 간에 아주 큰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환자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었고.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이 씨.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으로 진행.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척수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다. 어디 아프진 않으셨어요? 네? 여기 좀 어떠세요? 아프신 거? 거기가 좀 겨눌려가지고요. 네. 누워도 왼쪽으로만 누워 있었어요. 그 진통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붙여드렸는데 붙이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더 통증이 심해지진 않으셨고요. 네, 심하진 않아요. 괜찮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이 씨의 몸을 괴롭히는 통증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힘겨운 통증은 진통제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 그런데도 통증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음식물을 넘기기조차 힘든 상황. 식사는 오늘 영 입맛이 없으셨겠네요. 네, 좀 없었어요. 이따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간에서 시작된 암은 척추로 전이 이 씨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남편 옆에서 하염없이 다리를 주무르는 아내.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이 씨는 그저 미안할 뿐이다. 현재 다른 항암제의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암 표지자 검사 그 두 가지 하고 임상소견을 종합해서 만약에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항암제 치료는 그만하고 소위 말하는 호스피스 케어, 그러니까 임종에 대한 준비를 위한 케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환자가 아직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의료진들이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몸의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그 기능 또한 매우 복잡하다. 혈액의 10%를 담고 있는 간은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일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장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변화시키는 대사작용을 하고 각종 물질을 합성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혈액 응고에 필요한 혈장 단백질과 부종을 막아주는 알부민 등이 대표적. 또 술, 약물 등 유해한 물질이나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도 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저장하고 매일 1리터가량의 담즙을 생산해 지방 등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 이처럼 간은 내장기관의 중추로서 작용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 물질과 세균에 접할 기회가 많아 병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상의학과와의 컨퍼런스. 김형준 교수와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전이된 사례를 두고 컨퍼런스가 한창이다. 그 부분을 바이옵시했던 헤파토셀 카시노가 나왔고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B형 간염이 있었고 간에 멀티플 휴지 매스가 있었고 환자가 제너럴 스테이투스가 만성 B형 간염은 간 경변과 간암으로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되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여보, 지난해 간학회에서 제작한 TV 광고의 한 장면. 괜찮아, 내가 무슨 환자인가. 이 광고는 B형 간염 보균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며 한때 이슈가 됐었다. B형 간염, 당신의 무관심이 더 큰 병을 부릅니다. 이 씨도 이 광고를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여겼다.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복수가 차지도 않았고 황달 증세도 없었기 때문. 글쎄 그거 안지는 뭐 그렇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때부터 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후회가 되죠. 정기적인 검진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숨쉬기조차 힘겨운 고통을 견디면서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이 씨. 하지만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다. 정기적인 검진만 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B형 간염의 위험성을 깨달았더라면 아마 이 씨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와 같은 B형 간염 환자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간암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B형 간염이 우리 몸에 침투해 간암으로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 몸에 B형 간염이 침투되는 경로를 살펴보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 체액에 의한 비경구적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데 혈액 투석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체열실에서의 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감염 경로는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의 수직 감염. 이외에도 성관계를 통한 감염과 비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문신, 침, 부항, 피어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침투한 B형 바이러스는 간 조직에 자리를 잡은 채 오랜 시간에 걸쳐 바이러스를 반복 복제하며 잠복한다. 이때 나타나는 자각 증상은 거의 없으며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해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염증에 의해 간세포가 손상받게 되고 손상받은 간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은 채 간의 염증을 오랫동안 진행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간염이라고 부른다. 간염은 간을 점점 굳어가게 만들어 간 경변의 상태로 진행, 결국 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항원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입자 중에 여러 가지 입자가 있습니다만 이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10만 카피 이상인 경우, 이 항원이 음성인 경우에 10,000 카피 이상인 경우, 그러면서
간 효소치인 GOT, GPT 중가 정상 상한치보다 상회하면서 그런 경우 이제 계속 염증이 심하게 생겼다 가라앉았다 반복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섬유화에 의해서 이제 더 진행되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간경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간암이라든지 기타 간경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치했다간 간암으로 진행,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만성 B형 간염. 대한간학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B형 간염 환자 수는 전체 인구 약 8%에 해당하는 300만 명. 그중 염증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돼 만성화된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B형 보균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각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만성 B형 간염을 잊은 채 생활하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술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간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B형 간염은 질환 자체보다 질환이 불러올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B형 간염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B형 간염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명환 씨도 그중 한 명.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만성 B형 환자 고명환 씨는 벌써 몇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건강 관리만큼은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 하지만 그 역시 간암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년 전이나 될 거예요. 20년 전에 이 B형 간염이라는 판명을 받고 치료를 쭉 했는데 한 7년 후에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치됐어도 이렇게 병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검진을 받았고 관리를 쭉 해왔었는데 이 자각 증상도 없이 이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한 자리 좀 어떠세요? 그렇다면 현재 고 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주치의가 병실을 찾았다. 다른 뭐 배는 괜찮으세요? 잠깐 누워보실까? 전에 처음에 오실 때보다 배 빠지셨던가? 체중? 예, 체중은 좀 빠졌습니다. 얼마나? 10kg 정도. 그럼 많이 빠지셨네. 워낙 배가 좀 많이 나오셨죠? 예. 반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간암. 내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고 씨의 몸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항암 치료부터 시작했던 그. 불편하신 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걱정은 좀 되죠. 고 씨는 지금 간 이식 수술을 앞둔 상태. 하지만 걱정이 많다. 이 환자는 간에 간암이 생겨서 지금 이식을 받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처음에 환자분이 3달 전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 간암의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지 못할 상태였죠. 왜냐하면 간암이 너무 크게 되면 간 이식을 못 받고 재발을 하니까. 근데 이제 한 3달 동안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수술할 정도로 간암의 크기가 줄어서 지금 수술이 가능하게 됐죠. 큐티하고 있어. 왔어요? 고 씨의 병실에 부인이 찾아왔다. 그런데 부인 역시 환자복을 입고 입원 중. 보자마자 서로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당신은 혼자 몸이 아니니까 수술 끝나고도 잘 추스리고 잘 먹고. 그때 결단을 해준 나의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해준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만큼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그냥 두 번의 생각도 없이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나의 남은 생을 10년, 20년을 잘라서 절반을 나누어 살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었거든요. 고 씨에게 간 이식을 해주는 기증자는 다름 아닌 아내.
수술을 앞둔 부부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다.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고맙고 또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녀들보다는 마음이 편합니다. 자녀들이 저한테 이식을 해준다면 부모로서 그 부담감도 있고 당시 재진 기분이 들 건데. 긴 밤이 지나고 어느덧 수술날이 밝았다. 부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한다. 아내를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남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 본인이 살겠다고 아내의 가슴을 열고 장기의 일부를 가져와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저려온다. 그냥 단단합니다. 다음 달에 수술 바로 하시는 빨리 수술 잘 돼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시작된 수술. 생체 간 이식 수술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먼저 고 씨의 간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만성 간염으로 인해 간암과 간경화가 진행된 간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 이 힘든 시간을 옆 수술실에서 아내도 똑같이 겪고 있다. 같은 시각 수술실 밖에서는 부모를 한꺼번에 수술실로 보낸 아들이 초조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부모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다. 처음이니까 이제 뭐라고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도 이 상황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수술실 밖에서 애를 태우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건지 큰 무리 없이 수술을 잘 견뎌내고 있는 부부. 기증자인 아내의 몸에서 간 일부가 절제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은 고도의 간이식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배 복강을 이렇게 이제 수술 시에 개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 동맥에 붙어 있고요. 간 정맥에 붙어 있고 간 문맥에 붙어 있고 현존하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이제 중증 수술에 속해서 고 씨의 몸에서 간 전체가 절제됐다. 손상될 대로 손상된 고 씨의 간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해 보인다. 이제 건강한 아내의 간을 남편에게 이식할 차례. 아내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간의 일부가 고 씨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식된 아내의 간은 남은 인생 동안 남편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간암의 수술적 치료 중 한 방법으로 최근 간 이식이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간 이식을 받는 환자 수는 극히 저조한 수준.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수술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그나마 해가 갈수록 간 이식을 받은 환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 이식을 꿈꾸며 기다리는 환자는 무려 6천여 명. 이들은 모두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염하고 간암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 분들은 수술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형 간염이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드물게는 간암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그중 간암은 2위로 폐암 다음으로 사망 비율이 높다. 게다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에는 20년 정도가 지나면 절반가량은 간 경변이 나타나고 약 35%는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형 간염 환자가 간암이 생길 확률은
B형 간염 환자가 정상인보다 100배 높습니다. 간암이 걸릴 확률. 그러면 간 경화가 되면 1000배가 높아져요. 이처럼 만성 B형 간염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 우리 몸을 치명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은 간경변증. 장기간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으로 간이 점차 굳어지고 다양한 크기의 재생 결절들이 나타난다. 이제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간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식도 정맥류나 위정맥류와 같은 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정맥류에 의해서 토열이라든지 혈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에 복수가 찬다든지 아니면 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간성 혼수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위험한 간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암은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난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 만성 간염은 간 경화를 거쳐 간암에 이르게 된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상당 부분 암세포가 전이돼도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간암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때까지면 이제 거의 말기, 저희 이제 치료도 못하는 상태까지 이제 진행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간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이제 대표적으로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증상으로 생기실 수도 있고, 복강 내에 장액성 액체가 배어있는 상태인 복수. 이것은 혈액 중에 액체 성분 일부가 혈관 벽에서 누출된 것으로 마치 만삭의 임산부처럼 배가 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또 간 기능 저하로 쓸개즙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와 안구가 노랗게 보이는 황달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 이 B형 간염은 한국인의 대표 간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흔한 질환으로 인식해 오히려 경각심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B형 간염 보균자들은 고도로 진화되어 있는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속아서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간염 보균 환자의 약 25% 정도가 관리 소홀로 간이 단단해지는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47세의 최호진 씨. 그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을 뿐인데도 매번 진료실 앞에서 대기할 때면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였던 최 씨가 간암을 진단받은 것은 2년 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간암이 진행될 대로 진행된 상태. 최 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희망은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처음 응급실에 오셨을 때 사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쪽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고 이게 간인데 간에 이게 지금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암덩어리가 있었고 이때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됐었거든요. 10달까지 검사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10달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온 힘을 쏟은 최 씨는 현재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호전됐다. 이번 수치에는 이제 초기 내원했을 때는 이제 사병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간암의 거의 말기 상태, 다른데 전이만 되지 않았었지 간 안쪽에서는 가장 많이 진행됐었던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에서 수술이나 색천술이나 이제 그런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간암 환자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았던 최 씨. 모태보균자로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을 방치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병원 찾으니까는 남은 게 생명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었죠. 모두 포기하고 싶었었죠. 3개월, 6개월이니까. 이제 끝난 걸로 알고. 관리는 전혀 안 했었죠.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게 두려워
치료도 거부한 채 죽음만을 생각했던 최 씨. 하지만 주치의의 끈질긴 설득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 가족과 함께 힘겨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 지금 최 씨는 항암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얻어 완치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항암 치료 과정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에게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꾸준한 정기검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최 씨는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때 뭐 몸이 아파야 그냥 아픈가 보다 생각하지. 그때 당시에는 내 몸이 뭐 비염 걸리니까 꼭 이렇게 암에 걸린다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자신의 소홀한 건강관리 탓에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까지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때 최 씨는 가장으로서 본인의 무책임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 힘들었죠. 치료 기간 동안 한 번씩 항암 투여를 받고 나면 일주일, 10일 이렇게 막 밥을 못 먹고 이제 내 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죠. 힘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 왔습니다. 한 7번을 내리 7번인가 8번인가. 대부분의 B형 간염 환자들이 최 씨처럼 이상 반응을 느끼지 못해 방치했다가 간암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래서 전문의들은 하루빨리 B형 간염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 근본적인 치료는 물론 꾸준한 관리를 강구한다. 우리 간의 기능 자체가 워낙 그 간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1억 개 이상을.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예를 들면 5,000개 파괴했다. 그건 별로 증세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간이 1,500g인데 B형 간염이 한 2,300g 영향을 미쳐봐야 증세가 없는 겁니다. B형 간염이 간암도 만들 수 있지만은 복수나 정맥류 출혈 같이 간 경화의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간 경화가 돼서 복수가 차기 전까지 그리고 뭐 간성 혼수라든지 피를 토하게 되는 위 정맥류나 식도 정맥류 출혈이 될 때까지도 본인 자각 증상이 전혀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봅니다.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에 소홀해지기 쉬운 B형 간염 환자들. 결국 간암으로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늦은 후회로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형 간염은 크게 증식기와 비증식기로 구분되는데 증식기는 혈액 내에 이 항원과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한 상태를 말하며 비증식기는 바이러스 증식이 감소, 소실되는 시기다. 그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 아까 제가 한 1,000만 개 있는 게 증식기입니다. 증식기. 혈액 1cc당, 1cc당. 근데 보통 비증식기라고 따지는 게 혈액 1c당 한 1,000개나 10,000개 정도 있는 게 비증식기입니다. 이제 그 비증식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충분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간암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상태이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난 사과하고 밥하고 치즈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미 씨는 B형 간염 보균자다. 그거 참 고마운데? 내가 네 목까지 먹을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일반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영미 씨. 늘 생기가 넘친다.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B형 간염 보균자이셨는데요. 그래서 저를 낳으시고 저도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아니었을 텐데 그걸 모르셨대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간염 보균자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슈퍼마켓에서 사온?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B형 간염에 감염된 영미 씨. 하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건강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혹시 이걸 토마토로 한 건 아니겠지? 그치 오빠? 매일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다는 영미 씨.
평소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B형 간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관리만 잘 해주면 별 탈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특별히 1년에 2번 정도는 꼬박꼬박 가는 곳이 있거든요. 다음 날, 영미 씨가 한 대학병원의 소화기 센터를 찾았다. 몸에 이상 증세라도 나타난 것일까? 6개월 만에 오셨네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뭐 특별히 몸에 느끼는 자각 증세가 있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힘들다든지 뭐 입맛이 떨어졌다든지 특별히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간 효소 아무런 이상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영미 씨는 1년에 2번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는다. 비교적 매끄럽고 아주 거친 모습은 하나 없이 깨끗하시고 간 안에 무슨 혹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대부분입니다. 주치의의 권고대로 꼬박꼬박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 영미 씨.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옮겨서 상대방이 만성이 될 가능성은 처음에 몇 번은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고 꾸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만은 뭐 검사를 받으러 와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그러고 또 6개월 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꾸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켜드려도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본인도 그 감시의 끈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B형 간염 환자들의 정기검진은 혈액검사를 통한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증식성을 나타내는 이항원 항체, 간암 표지자인 알파 태아단백과 간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교적 간단하게 검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환자 중 정기검진을 받는 환자의 수는 매우 적다. 만성 간 질환 환자 중 정기 검진을 받는 환자는 7명 중 1명꼴. 간암과 같은 고위험군의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정기 검진을 받는 수는 14%.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경변증과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성 B형 간염은 정기 검진을 통한 계속적인 관리와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낮은 수치의 간 정기 검진율은 우리 국민의 간염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오늘 만난 환자들 역시 평소 정기 검진에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쯤 암과 싸우는 고통의 시간은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건강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제 B형 간염 환자는 모두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에 극히 일부만 지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환자들이 간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릴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증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간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마다 병원에 와서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으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작은 물 한 방울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떨어지면서 단단한 뱃돌이 패이는 것처럼 1년에 2번 반복적으로 정기 검진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질병의 노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